이 사연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 선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 국내 굴지의 IT 기업 드림테크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출입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긴장한 표정으로 건물 앞을 서성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서연, 28살.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절제된 화장, 그리고 정갈한 정장 차림새가 인상적인 그녀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쥐며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드림테크 회장 비서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서연은 속으로 되뇌며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화려한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 자리를 얻었지만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한서연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었죠. 그녀는 서연을 회장실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인정해 주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김 과장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더욱 떨렸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과 함께 한 남성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최건우 회장, 51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완벽하게 맞춘 정장이 그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한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최건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면접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최건우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언급받을 때마다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고요. 서연의 대답에 최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그리운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 비서로 일하게 되는 거네요. 김 과장이 업무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최건우는 서연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서연은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꼈어요. 왜 자꾸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최건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혹시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요. 아, 네. 서울 근교의 사랑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사랑의 집. 최건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20여 년 전 자신의 딸 유나를 찾아
헤맸던 곳들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업무 시작하세요. 서연이 나간 후 최건우는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나이, 출신,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 때의 딸 유나의 모습이었어요. 그 해맑은 웃음과 똘망똘망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설마. 최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제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실 앞 비서 데스크에 앉아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최건우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보통 9시에 오시는데 오늘은 8시 30분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릴까요? 서연은 정리해둔 파일을 들고 최건우의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0시에 이사회 회의, 오후 2시에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그리고 오후 4시에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최건우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자꾸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어젯밤 내내 그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사회 회의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네, 어젯밤에 미리 검토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의 완벽한 준비에 최건우는 감탄했습니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다니 역시 그가 선택한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커피 한 잔 부탁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마시는 게 있는데. 아메리카노 더블샷, 설탕과 크림 없이 드시죠? 어제 김 과장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최건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기는 편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서연이 나간 후 최건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세심함과 완벽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동시에 그 익숙한 느낌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를 받아 마시던 최건우는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고아원에 가기 전 말이에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3살 때 고아원에 갔으니까요. 가끔 꿈에서 따뜻한 품의 기억이 나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살 바로 자신의 딸 유나가 사라진 나이였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건 없나요? 아, 네. 작은 목걸이 하나 있어요. 고아원에서 받았을 때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최건우의 기억 속에서 딸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도 분명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아내가 유나에 돌 때 선물로 준 것이었죠. 어떤 모양인가요? 작은 나비 모양이에요. 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좀 변색됐지만요. 최건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비 모양의 은 목걸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딸에게 준 그 목걸이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니시나요?
네,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 같은 거거든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 목걸이만큼은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 같아서요. 서연의 말에 최건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최건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럴까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죠.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최건우의 말에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사회 회의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최건우는 즉시 개인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박 비서,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25년 전 자료를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한서연 씨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보고요. 박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최건우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절대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그날 오후 서연은 이사회 회의를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회의록 정리부터 자료 배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임원들도 새로운 비서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잘했습니다. 첫날인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다니. 최건우의 칭찬에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던 최건우는 또 한 번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루가 끝나고 서연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건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최건우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왠지 그리웠어요. 이제 박 비서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줄 거라고 믿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료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최건우 회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회장님이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신뢰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동료 직원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회장님이 좋은 분이시라서 일하기가 편합니다. 서연의 대답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분이긴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까다로우시거든요.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는데 요즘 서연 씨하고는 자주 대화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서연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최건우 회장은 자신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들도 종종 했고요. 오후 4시 최건우가 서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네. 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럼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업무적인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건우의 저택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누구도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들이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최건우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층 주택이었는데 생각보다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최건우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의 정장 대신 편한 캐주얼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거실로 들어선 서연의 눈에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최건우와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3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예쁜 가족 사진이네요. 서연의 말에 최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와 딸입니다. 지금은 둘 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통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최건우는 서연을 소파에 앉게 한 후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죄송하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서연의 질문에 최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딸 유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3살. 자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그때 딸의 나이가 3살이었어요. 참말 잘 듣고 예쁜 아이였는데 최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동안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처음 몇 년은 미치도록 찾아다녔죠. 고아원, 병원, 경찰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나비 모양의 작은 목걸이가 셔츠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딸이니까요. 어디 있든 어떻게 살고 있든 반드시 찾을 거예요. 최건우의 간절한 마음이 서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찾고 있던 따뜻함 같은 것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거든요. 최건우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분명히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까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연의 말에 최건우는 그녀를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최건우는 서연의 취향을 하나하나 물어보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요. 회장님, 혹시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든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요. 최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껴서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도 동요했습니다. 자신도 최건우에게서 묘한 편안함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처음 뵈었는데도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최건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비서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좀 이상하신데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건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늦었으니까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오늘 저녁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최건우의 잃어버린 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자신이 그 아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황당한 상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비 목걸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절절한 눈빛이 계속 잊혀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최건우는 박 비서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회사가 아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최건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먼저 사랑의 집 고아원 기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전 3월 15일 3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입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 바로 아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이었어요. 최건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특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나비 모양의 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왼쪽 어깨에 작은 점 모양의 흉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있나요? 당시 고아원에 데려온 사람의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익명으로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한서연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 자체가 인위적으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최건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은 구했나요? 네. 어제 서연 씨가 사용한 컵에서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건우는 파일을 넘기며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딸 유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서네요.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서연 씨의 고아원 기록을 누군가 최근에 조회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쯤이요. 최건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조회했을까요?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연 씨 본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순간 최건우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한편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건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잃어버린 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고아원 시절 친구였던 정미와 만났습니다. 미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요즘 어째? 대기업 비서라니 정말 대단해. 고마워. 그런데 미야, 혹시 우리 고아원 기록 같은 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내 과거를 조사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정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말이야, 한 달 전쯤에 사랑의 집에서 연락이 왔었어.
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정확한 신원은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꽤 영향력 있는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 기록 열람 허가도 정식으로 받았다고 했어.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그 사람이 뭘 알고 싶어 했는지는 몰라. 주로 내가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랑 어린 시절 특징들을 물어봤다고 해. 그리고 너에 대한 모든 기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최건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건우와 마주쳤을 때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점심은 어땠나요? 최건우의 일상적인 질문에도 서연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최건우는 서연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고 편안했는데 오늘은 왠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후 4시 박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건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99.9% 일치합니다. 서연 씨가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최건우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자신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니요. 확실한 거죠?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후 최건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연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걸 알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최건우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시 시간 있나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저녁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건우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 말에 서연은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일 게 분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내보겠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최건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연이 충격받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한편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최건우의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만지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다음 날 서연은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건우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욱 자주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묘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회사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 철회를 통보해 온 것이었어요. 이는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모든 임원들을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최건우의 지시에 서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의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 회사의 위기 상황에 집중했어요. 회장님, 해외 투자자 측 담당자와 긴급 화상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모두 준비했어요. 서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최건우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했어요. 필요한 자료를 정확한 타이밍에 배포하고 회의록도 실시간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철회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최건우가 말했을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비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임원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경쟁사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기술력이 있어요.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최건우는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네, 내일까지 상세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최건우와 서연은 함께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연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했어요. 그녀는 마치 회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다니. 최건우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이 회사의 일원이니까요. 그 순간 최건우는 서연에게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최건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함께 해주는 그녀가 고마웠어요. 그런데 회장님, 어제 하시려던 개인적인 얘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최건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서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죠. 더 중요한 건 지금 회사 일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건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서연은 완벽하게 보조했어요. 자료 준비부터 통역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우리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향후 10년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에요. 최건우의 설명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상세한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대표의 말에 최건우와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투자 철회를 취소하고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해냈습니다.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을 때 최건우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최건우는 서연을 꼭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최건우의 말에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 집에서 이야기하죠.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최건우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최건우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차를 내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할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최건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준비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최건우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거렸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이 제 딸 유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해요. 최건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최건우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고아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당신이 고아원에 입소한 날짜, 당시 나이,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제 딸 유나와 일치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기록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은 파일을 내려놓고 최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럼 저를 비서로 뽑으신 것도 처음부터 이런 의도였던 건가요? 아니에요. 비서로 뽑은 건 순전히 당신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만나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최건우는 급히 해명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하셨다고요? 네. 99.9% 일치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이 맞아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상상해왔던 부모와의 만남이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해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건우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혹시 증거가 더 있나요? DNA 말고 다른 것도요. 서연의 질문에 최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비 목걸이 말이에요. 당신이 차고 있는 그 목걸이가 제가 유나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평생 자신과 함께 해온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어요. 이 목걸이를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요? 유나의 돌잔치 때 제가 직접 목에 걸어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 제작품이에요. 최건우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때의 유나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 저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제 딸 유나예요. 최건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되찾은 기쁨과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럼 왜 저는 고아원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서연의 질문에 최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신도 함께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건우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쇼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유나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헤맸던 날들을 말이에요. 당시 저는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죠.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아버지와 헤어진 아픔,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충격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저를 찾으셨나요? 매일같이 찾았어요. 경찰서, 병원, 고아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탐정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어요. 최건우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이니까요. 저는 줄곧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원하지 않아서 고아원에 보낸 줄 알았어요. 서연의 말에 최건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루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최건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셨나요? 물론이에요. 지금도 사랑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부른 그 한마디에 최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유나야, 내 딸.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최건우의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우려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최건우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정말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평소와 다른 복잡한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김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은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회장과 비서의 관계였는데 하루 사이에 아버지와 딸이 되었다니요. 오전 10시 최건우가 서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어색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젯밤 잠은 좀 잤나요? 최건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건우도 밤새 잠들지 못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피로함보다는 기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당황스러운 모습에 최건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대로 하면 돼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여전히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최건우의 딸일까요?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혹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 확실한 증거 같은 것 말이에요. 최건우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함께 고아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은 자신이 자란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뭔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최건우와 서연은 함께 사랑의 집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각자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긴장되나요? 최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서요. 저도 긴장돼요. 25년 전에도 여기 와서 당신을 찾았거든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 원장은 서연이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드림테크 회장 최건우입니다. 서연이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원장은 최건우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한 달 전에 문의하셨던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김 원장은 서연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무실에 앉자 김 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기록이에요. 2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최건우는 그 파일을 받아보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함께 보았어요. 이게 서연이가 처음 왔을 때 모습이에요. 김 원장이 보여준 사진에는 3살 정도의 어린 서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비 목걸이를 한 채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데려왔는지 기억나세요? 최건우의 질문에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년 남성이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찾을 수 없어서 임시로 맡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의 신원은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셨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고아원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그 남성이 뭔가 더 말한 게 있나요? 아이 이름을 한서연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만큼은 절대 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서연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목걸이가 자신과 아버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거네요. 원장님, 혹시 서연이에게 특별한 특징이 있었나요? 최건우의 질문에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점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아마 어릴 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돌 때 넘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최건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당시 꽤 깊게 다쳐서 걱정했었어요.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 원장은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보관해뒀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서연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아빠, 엄마, 자신을 그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그림 봐요. 서연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그림에는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최건우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야. 이제 괜찮아요, 아빠.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최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는 길에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드디어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의 질문에 최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최건우는 서서히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가족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최건우는 서연을 위해 그녀의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준비는 어때요? 최건우가 물었습니다. 드림테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도 함께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건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챘어요. 혹시 저를 딸로 소개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부담스럽다면 더 기다려도 돼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최건우는 서연의 대답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럼 행사 당일에 발표하죠. 모든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창립 기념 행사 당일 회사 대강당에는 모든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와 따뜻한 분위기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와 함께 그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긴장되세요? 김미영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조금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무슨 발표요? 서연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일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최건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회사의 30년 역사와 성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드림테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해였어요. 최건우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임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제 딸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서연 씨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아, 이리 와보렴. 최건우의 부름에 서연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아니, 이제는 최유나라고 해야겠네요. 서연의 말에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이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최건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서연이는 비서이기도 하지만 제 딸이기도 합니다. 김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서연 씨의 능력을 보면서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군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서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서연아, 아니 유나야. 정말 축하해. 김미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영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최건우와 서연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인해 모든 것이 공개되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최건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회사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와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최건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해. 그때 서연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제가 회사에서 계속 비서로 일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괜찮아.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 능력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문제 없어. 최건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서연은 안심했습니다. 석 달 후 서연은 회사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서 업무와 함께 신규 사업 개발팀의 팀장도 겸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축하해요, 팀장님. 김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서연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가 아닌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최건우와 서연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직접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엄마, 저예요. 유나예요. 서연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아빠와 함께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건우도 아내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유나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나요. 서연의 말에 최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5년은 길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나야.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드림테크는 계속 성장했고 서연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며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최건우와 서연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회장과 직원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딸로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